오늘은 제가 내일 모레 강의를 나가는 주제가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이죠. 그 스콥 3와 관련돼서 좀 중소, 중견기업 분들께 공유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CDP 코리아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앤 워터 리포트라고 이제 그 CDP에서 매년 이제 해당 기업들이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응답기업 133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콥3 배출량은 약 15억 톤으로 지금 스콥 1, 2 배출량의 거의 4배 가까이 해당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국내 기업의 이제 스콥3 배출량의 절대적 수준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그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기 전에 좀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오늘은 건너뛰고 뒤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소 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대기업의 그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공급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스콥 3 부분에 있어서 원청사의 관심사는 여기 보시는 1번, 2번 카테고리 1번, 2번,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중소중견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의 그 원자재나 뭐 반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원청사 중심의 스콥 3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원청사의 관심사는 우리 지금 구매하고 제품을 사오는 그 협력사의 그 온실가스 범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 카테고리 1번과 2번과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를 굉장히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30 NDC 상향이나 ESG 탄소 배출량 공개 의무와 같이 국제 동향에 따라서 생산품의 공급망까지 ESG 경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설정이나 제품 단위 기반의 LCA 탄소 배출량 관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045년 탄소 중립 로드맵 전략을 지금 세웠고 여기에는 이제 공급망 스코어 3까지 포함한 탄소 중립 완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분들은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어려운 챌린지를 걸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공급망 환경 경영 관리 같은 경우에 2023년 목표로 매입 규모 상위 75% 이상인 공급업체 50%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 공개를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CDP 클라이밋 체인지 평가 대응 요소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지표를 선정할 거로 지금 공개를 하였고요. 그리고 25년에는 공급업체 50% 이상이 SBTI라고 해서 과학적 감축 목표 기반의 그런 감축 로드맵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제 줄여나갈 건지 하는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그 커밋먼트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SBTI 측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을 핵심 KPI로 지정하고 있다고까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밝히고 있어서 좀 많은 챌린지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스콥 3 카테고리 1번부터 15번까지 스콥 3는 총 15개의 카테고리 나뉘는데요. 여기서 이제 8번까지가 업스트림 단계의 그 스콥 3 카테고리이고 9번부터 15번까지가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온실가스 계산 논거에 보면은 공급사의 스콥 1과 2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 1, 2, 3번 원자재 구매 제품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자본재 구입, 자본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조달 에너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가 이제 공급사의 스콥 1, 2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제품 단위 기반의 이제 LCA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를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그 EU 공급망 14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규제가 앞으로 우리 국내 중소나 중견기업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IFRS 재단에서 지속가능성 그 회계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죠. 여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공급사의 협력상의 가치사슬 그 스콥 3까지 측정하고 지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좀 많은 노력들을 지금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CDP 리포트에서 보면은 이제 산업별로도 스콥 3 배출량 세부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많은 스콥 3 배출량을 차지하는 분야가 유틸리티, 선택 소비재, 산업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스콥 1, 2에 비해서 스콥 3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게 보이시죠? 전 산업부문 망라하고. 그러면 이 산업별 스콥 3 카테고리에서 그럼 어떤 카테고리가 주로 이 스콥 3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나 한번 보면은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 3번 연료 에너지 관련 활동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된 제품, 요거는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11번 판매된 제품 사용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선택 소비재에서 한번 볼까요? 선택 소비재에서도 다운스트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1번이죠.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네, 다운스트림 판매된 제품 사용이 가장 많네요. 그 위에는 여기 선택 소비재랑 동일하게 카테고리 1번.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지금 CDP에 참여하고 있는 그 기업 133개 중에 스콥 3 배출량 중에서 차지하는 카테고리가 이 구매한 제품 서비스 카테고리와 연료, 에너지 관련 활동의 카테고리 3번, 그리고 판매된 제품 사용 카테고리 11번에서 가장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회차에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앞으로 스콥 3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공급사의 스콥 1, 2 배출량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스콥 3 카테고리 분야 중에 1, 2, 3 이 분야를 우리 원청사는 아주 관심이 많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원청사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에 어떤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